아직 오네옵니다. 자, 네, 토끼풀 코너 시간이고요. 문성호 편집장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이든 이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맨날 다짐을 해도 민주주의가 권장하는 방식, 대화와 설득으로 극우와 친해질 자신은 없습니다. 듣는 분들,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래 언론은 보통 사회학과 정치사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거시담론을 내놓습니다. 그런 걸 읽을 때마다 늘 아쉽습니다. 극우 집회 나온 청년의 말 한마디만 적어놓고 나머지 기사 내용은 다 연구 결과예요. 극우적 사상에 심취한 개인하고 최대한 길게 그냥 얘기를 해본 걸 듣고 싶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돌아보면 토끼풀이 있습니다. 오늘은 문성호 편집장한테 그 얘기를 들을 겁니다. 예. 네. 많이 바쁘죠 요즘?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네. 네, 기사를 많이 이렇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기사는 처음에 시사인이 하자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편집장님이 혼자 생각하신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 밥 한 끼 기사는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건데 어쩌다 이 기획을 하시기로 한 거예요? 사실 영감의 이게, 순간. 네, 저희가 시작을 막 처음에 그 친구를 섭외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네. 이 친구가 먼저 인스타 DM으로 저희 토끼풀 계정한테 계엄이 왜 내란이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의 첫 만남이에요. 네, 편집장님과 이 중학생 12.3 계엄이 왜 내란인지 설명 가능한가요? 그럼 당신은 노란봉투법, 기본소득,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런 걸 하는 현 정부가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봐요. 아는 게 많고요. 그렇죠. 정보값이 높은 편에 속하고 일변 순수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저 망신만 주는 프로파간다 싸움을 하고 싶었다면 댓글을 다셨거나 인용을 해서 다른 컨텐츠를 만드셨을 텐데 DM을 보내셨다는 건 궁금하셨다는 거 아니야, 이 양반이. 사실 뭐 극우 친구들이 다른 컨텐츠를 만들 정도의 능력이 보통 되지가 않아가지고 저희한테 시비만 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시비를 걸어도 이제 저희가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일십하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한 열려있는 친구였다. 대화에 이 오프라인 공간으로 나오는 거 정도도 저희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죠. 카톡이나 뭐 DM 이런 것들을 읽고 답변을 다시 해주는 것만 해도 정말 고마운데 굉장히 좋은 친구죠, 이 친구는. 그래서 이제 이런 DM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분한테 답장을 그냥 합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답장을 했죠. 우리가 내란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저희는 사실 내란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도 않았어요. 저희는 애초에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보도를 잘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관련된 취재가 별로 없었고 토끼풀에. 저희가 그때 아마 비상계엄만 해가지고 기사를 냈던 게 12월 5일 날 그 호해에 냈던 거밖에 없는데 그 호해에서도 사실 내란이라고 저희는 정의 내리지 않았어요. 이 사태를. 그런데 이제 얘가 그냥 알아서 내란이라고 판단해가지고 저희한테 시비를 건 거잖아요. 저희는 내란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내면으로는 약간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는데요. 흥미를 느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나자. 사실 만나자라고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 극우 친구들이 지금까지 시비 건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네. 꽤 있는데 만나는데 이게 수락한 사람이 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동안 DM이든 아니면 뭐 인용이든 혹은 댓글이든 험한 말씀을 반론을 많이 한 분들이 꽤 있어서 편집장님과 토끼풀 측은 그때마다 만나자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그분들은 뭐 PK 시츄에이션이라고 봤는지 다 피했고 처음으로 수락한 분이 이분이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만나면 이제 고분고분해진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럼요. 이제 실제로 극우 친구들을 만난 경우가 별로 없는데 뭐 학원, 학교 이런 데 있는 친구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는 자꾸 이걸 하고 막 그래도 만나면은 그렇게까지 막 위협을 가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중학생들은 이제 약간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하지만 99%의 현피는 평화롭습니다. 만고불변이에요, 그거. 이게 저희가 사실 저희 토끼풀 전체적으로 주로 남성 친구들은 키가 좀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주로 맞짱을까지는 못하고 네. 네, 그리고 여자 친구들은 보통 안 그런 경우가 꽤 많아서 음. 네, 보통 뭐 남자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고 하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물리적 싸움에서 유리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대화를 오히려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토끼풀의 기자분들이 주로 북방 민족 같더라고요. 키가 커요. 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일단 뭘 설명하셨는지 알았어요. 평화적인 대화를 나누기에 좋은 조건이 형성되었다. 네, 그죠. 일단 네. 피지컬이 메시지를 네. 냈고 저희는 뭐 먼저 싸움을 걸어가지고 막 패고 그러는 집단은 아니니까. 그리고 어딜 가나 인간은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나이 차는 네, 네. 엄청난 피지컬 차를 의미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대화로 풀기 쉬웠다. 네, 사실 뭐 저희가 중학교 1학년들만 만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고등학생도 있고 그런데, 네, 뭐 만나거나 이제 뭐 대화 같은 거를 해보면 이제 주로 평화적으로 대화하기 좋은 환경이죠, 사실. 네. 나중에는 저 농구부에서 스카우트 해야 되겠어요. 운동신경은 없습니다. 만나서 어땠습니까? 만나가지고 이제 그 이서찬 그 저번에 나왔던 네. 이서찬, 예, 그 친구랑 같이 토끼풀 이름 지어주신 예, 분. 같이 만났었는데 네. 그 친구가 한 30분 정도 늦게 나왔어요. 까먹어가지고. 보통 이제 저희가 만나면은 그 친구는 무조건 한 20분 정도 늦는다고 봐도 될 정도라서. 네, 청소년의 특성입니다. 예, 그 친구는 물론 일부러 한 30분 정도 일찍 말했는데 그거보다 한 30분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1시간 늦은 거죠.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기다리면서 그 구파발 롯데몰 네. 1층에 벤치가 많거든요. 네, 구파발에 네. 몰이 있죠. 네. 그 벤치에 이렇게 앉아갖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음. 대화의 처음 그 시작 자체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디 정당을 지지하냐, 지금 당장 비례대표 선거를 한다면 어디 정당을 지지할 거냐 이런 거를 제가 먼저 물어봐요. 취재의 일환이죠. 네. 일단 궁금하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면은 어디를 지지하냐. 왜냐하면 극우 친구들은 대부분 네. 나는 중립이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약간 그들이 보기에도 극우적인 사상은 좀 쪽팔리는 거죠, 사실상.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보통 이제 나는 중립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깨부수기 위한 게 너는 지금 당장 어디 정당을 지지하느냐. 질문을 개발하신 거다. 네, 왜냐면 네. 중도인 정당은 없잖아요. 민주당이 뭐 중도다라고 세상에 하지만 하늘 아래 네. 중도인 정당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완전히 중도인 정당이 없으니까 오히려 넌 어디를 지지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국민의힘이에요. 보통 뭐 국민의힘도 약간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1야당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름을 일부러 안 말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결론은 나는 국민의힘 지지한다라는 거거든요. 뭐 중립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중립이라고 주장하면은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뭐 대화를 하다가 너는 정치 성향을 어떻게 윤어게인 뭐 이런 거를 말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극우라고 지칭하지 않느냐. 너는 그래서 너의 정치 성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의하느냐. 네. 이걸 물어봤는데 중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물어보게 된 거고. 네, 어디를 그렇습니다. 지지하느냐를.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평적인 대화를 해야 어쨌든 뭐 반박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실 테니까. 네, 이게 학년의 차이가 있으니까 또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서로 반말을 까자 그냥. 참고로 인터뷰인은 중학교 1학년이셨고 당시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제가 뭐 먼저 반말해가지고 이렇게 막 존댓말하고 그런 거에 사실 저희가 지향하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일단 서로 말을 까자. 네, 서로 말을 까자. 최대한 그래가지고, 말을 듣기 위해서. 네, 마지막에 하니까 뭐 그 친구는 네. 막 너라고 부르더라고요. 거의 그래가지고 네. 거의 완전히 친구적인 관계로 얘기를 나눴고. 얼마나 대화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때 이제 밥을 먹는 게 한 1시간 반 정도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교보문고에 갔습니다. 저희가 그 롯데몰이 정말 좋은 장소인 게 한 공간에 풀코스를 푸드코트도 있고 교보문고도 있었으니까 네. 뉴타운이 그래서 좋죠. 네, 저희가 밥을 사줬고 네. 그리고 다 같이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그 셋이서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그 교보문고에 되게 좋은 게 그 베스트셀러가 그거잖아요. 헌재 판결문이 베스트셀러란 말이에요. 그랬죠. 네. 그래서 그 헌재 판결문을 이제 보면서 이래도 너는 내란이라고 주장하느냐. 그것까지 나와 있어요. 네. 네, 그거를 저희가 뭐 핸드폰으로 보여주면 사실 뭐 안 믿을 경우가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냥 책으로 나온 거를 갖다 보여주면서 너 이래도 이거 진짜로 지지하느냐 이거를 물어봤고,
다 합해서 한 3시간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처음에 식사하는 동안에 나눴던 얘기들 중에 기억날 만한 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뭐 계엄이 내란이라는 건 사실 식사하면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네, 그 친구가 이제 왜 내란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사실 그 논리라는 게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극우 친구들에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으로 1분짜리 영상, 1분도 안 되는 영상 보면서 접한 거기 때문에 논리도 한 1분 정도예요. 게다가 그걸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논리가 1분 정도다. 네, 이게 엄청난 근거가 있는 저희 쪽도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 친구들은 사실 근거라고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내밀면 안 되는 거를 알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주로 이제 대화 자체가 얘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뭐 계엄이 내란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저희가 이것들 보여주면서 이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고 그리고 밥 먹으면서 얘기했던 게 사실 가장 꽤 비중이 컸던 게 이재명 정부의 외교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외교 사실 생각보다 저는 사실 뭐 다른 것들과 별개로 외교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저도 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외교를 막 못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막 캄보디아에 막 사람들이 팔려갖고 막 막 트럼프한테 금관을 선물하지 않나? 금관 줬는데 야구 빠따 받았다고. 네. 이게 선물의 가치부터가 차이가 난다. 트럼프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봉규 TV 같은 곳에 편집점이긴 한데 그런 게. 예. 네, 이게 사실 뭐 선물 향후 조금 몇 달 있다가 황금 열쇠를 받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실 외교라는 게 사실 선물의 정도의 선물이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느냐로 선물은 메시지죠. 그렇죠. 예, 그 뒤에는 1,500억 달러, 2,500억 달러가 있고, 예, 네, 그런데 부담 수주가 있는 건데, 이제 그 친구는 트럼프가 우리를 안 좋아하는 거다. 내심 우리를 안 좋아하고 있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교는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자꾸 뭐 캄보디아가 우리를 자꾸 뭐 안 좋아한다고. 한국을 안 좋아한다로 결론을 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외교를 애초에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뭐 개인적으로 안 좋아할 수는 있어도 국가 대 국가의 거래인 건데 사실 외교는 이게 뭐 트럼프 개인이 우리나라를 안 좋게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트럼프가 안 좋게 생각한다고 해서 지금 아무리 미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도 트럼프가 안 좋게 생각한다고 우리나라한테 막 관세를 때리고 그러고 있진 않지 않느냐. 한국한테 함부로 푸대접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그건 모를 수도 있으실 것 같고 그 양반.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주장해가지고 그거는 사실 막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이게 저희는 일단 뭐 외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막 평가가 다를 수는 있어도 계엄이 내란이다라는 건 사실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고 그리고 뭐 교보문고에 가서는 이제 기본소득 얘기를 주로 했어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기사에 나오지 않은 기본소득 얘기를 주로 했는데 이렇게 돈 뿌리는 거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 굉장히 신봉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지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기본소득이 사실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게 있고 그 친구는 자꾸 부자들이 기분이 안 좋다라고 자꾸 주장하더라고요. 한 20년쯤 전에 뭐 우리나라 언론이 많이 쓰던 얘기죠. 노령연금을 이건희 회장도 받아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 그 친구가 상당히 감성적이더라고요. 뭐 트럼프가 우리를 안 좋아하고 기분 나빠하고 부자들이 자기 돈 뺏어가니까 기분 나빠하고. 기분 걱정. 상대 기분 걱정. 아니 사실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 않느냐. 너네 집 뭐 몇백억 벌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도 그래도 부자들이 기분 나빠하면 우리가 안 좋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마 인스타에서 본 일본 논리들 중에 그런 것도 있었단 얘기겠죠. 그렇죠. 제가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친구 인스타로 막 보여주면서 무슨 양궁 선수가 막 극우적인 발언을 했다가 그런 분이 계셨죠. 네, 그분이 정확히 어떤 발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를 한 30초 정도로 짜깁기를 해가지고 발언의 30초를 이렇게 온전히 자른 것도 아니고 한 5초씩 잘라가지고 이어붙인 거를 갖다가 막 보여주면서 이 사람 자기 정치적인 발언을 소신을 얘기한 것 같고 이재명이 이렇게 먼저 나서가지고 막 잘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또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흔한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공산 세력이라는 이런 단어 쓰고 양궁 선수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대표는 국가의 이름을 드높이는 이유로 대접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명예를 본인의 행실 속에서 함부로 훼손하는 것이 좀 곤란합니다. 실제로 국가대표와 국가 사이에는 그런 안목의 계약이 있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거다라고 그 중학교 1학년생은 생각하셨다. 그죠. 이게
네, 사실 뭐 이것도 약간 양궁 선수의 기분이 나빴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기분 배려 왕. 네, 그죠. 이게 굉장히 또 사려 깊은 사람이고 감성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극우들을 저희가 완전히 배척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저희 주변에 저희 동네 살고 있는 친구도 그렇게 감성적으로 이제 트럼프를 배려해주고 이런 친구인데 이분도 이제 은평구의 중학생이고, 네, 은평구 저희 신문 압수했던 그 학교입니다. 아, 네, 네. S모 중학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랑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이런 정보를 접한다.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 저희가 좀 친해져가지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3시간 만에 친해졌어요? 네. 같이 헌법도 보고. 네, 보통 이제 중학생들은 네. 중학생들은 보통 한 1시간 정도 같이 있어도 꽤 친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네. 전략 중에 하나군요. 그렇죠. 이게 같이 네. 있으면 친해진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 어린 친구들 뭐 고등학생 고2, 고3 정도만 돼도 빨리 못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은 고1 정도입니다. 고1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친해지면서 또래들 사이에서 극우 문화를 조금 이렇게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오프라인은 그 점에 있어서 훨씬 순기능이 많죠. 네,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이 극우 문제 자체가 어떤 또래들 사이에 그 인스타그램 단톡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인스타에 친구가 단톡방도 있습니까? 인스타그램 예.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보여준 게 인스타그램 단톡방이 저도 인스타그램 단톡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 자유대학의 인스타그램인데 저거는 아마 그냥 쇼츠 같은 거인 것 같고 단톡방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퍼뜨린다. 네, 이런 것들이 단톡방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막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인스타그램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거를 이렇게 막 보내고 릴스 같은 영상들을 단톡방에다가 보낼 수가 있어요. 카톡 단톡방에서 링크 보내는 것만 되지. 그냥 이거 바로 자체를 뜨도록은 못하니까. 네, 훨씬 편하네요 이게. 그렇죠. 이 문화를 확산하기가 굉장히 편한 건데 이게 이제 서로 전송이 되면 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전송만 돼도 약간 알고리즘이 변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제 친구들은 극우적인 것들을 안 보내니까 막 고양이 이런 거를 보내면은 네. 제 알고리즘은 고양이가 뜬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극우 친구들도 그 단톡방에서 수십 명한테 이런 극우적인 게시물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그 알고리즘이 그 단톡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알고리즘이 조금 이제 극우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인스타그램에 연예인들이 자기 얘기를 한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만드는 사실상 이제 모두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방이 아니라 네. 한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고 모두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건 이제 단체 DM방에 가까운 거죠. 네, 그래서 네. 사실 이 단체 DM방이 저희는 문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냐면 극우 친구들은 그들만의 단톡방이 있어요. 저희 학교도 저만 없는 그 남자애들 극우 남자애들의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DM방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봤는데 네. 왜냐면 그 저번에 나온 이서찬 그 친구가 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사회생활의 일부로. 친화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친구도 이게 처세술이 너무 능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도 보니까 굉장히 막 노무현 조롱하시는 거 네, 그런 네. 것들을 막 보내면서 막 서로가 이렇게 극우의 짬뽕 같은 그런 게 되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알고리즘에도 계속 그런 뉴스들이 뜨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서로가 막 공유하면서 이 또래들끼리 공유하면서 이런 게 생겨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그 네이버를 차단해가지고 정보를 못 찾는다. 이것도 약간 이런 그 얘기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부모님이 네이버 앱을 막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 건지 이 상황에서. 이게 요즘 부모님들은 그 핸드폰 못 쓰게 막으시는 경우가 많고 이게 특정 앱들을 막을 권한이 있죠. 특정 앱을 그냥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인스타그램은 자유롭게 하면서 네이버는 못 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그래가지고 왜 이걸 알게 됐냐면 아니 인스타그램으로 이런 정보를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막 이재명 중국 뭐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는 왜 이거 네이버에다가 칠 생각은 안 해나? 네이버에만 쳐도 이게 괜찮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재래 언론에 잘 정제된 기사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재래 언론이 많이
많이 접해지진 않아도 이런 것들을 물밑에서 좀 하고 있긴 하죠. 아, 예. 예, 물론입니다. 그런 기사들을 내고 있으니까 예. 아니 이런 것들을 네이버에다가만 쳐도 그런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근데 많이 왜 안 나오는데 찾아봤어? 라고 했더니 네이버 앱을 못 쓴다. 그래서 제가 그래갖고 같이 네이버 앱을 키자 이거를 찾아보자. 그래서 핸드폰으로 같이 네이버 앱을 켰어요. 네. 그 친구 핸드폰으로. 근데 네이버 앱이 막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니 왜 막혀 있냐 네이버 앱이 인스타그램 왜 안 막으시냐? 네. 아니 어머니가 잘 모르신다고. 관리의 하시더라고요. 허점. 네, 이게 모든 거를 다 막는 것도 사실 물론 옳지는 않은 방법이지만 차라리 모든 거를 다 막아야지 왜 네이버만 막으시냐? 막을 거면 인스타부터 막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인스타를 막아야 되는데 예. 네이버를 막으셨더라고요. 네이버로 네, 사실 뭐 그러면 이제 뭐 그나마 훨씬 멀쩡한 기사는 못 보고 네. 자유대학 포스트만 자꾸 보는 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네이버를 막으니까 인스타그램 DM 방 같은 것들로 뉴스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네. 세상에 관심이 있어도 네.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줄 전달자가 그 극우쟁이들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온전히. 네. 차라리 조선일보를 보는 게 낫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네이버를 못 본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는 정보를 접한다. 이러니까 아니 이게 정말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네이버를 많이 보는 사람이니까 저는 재래 언론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재래 언론 데이터베이스와 플랫폼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무작정 통제하는 방향으로는 이거를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이때 이제 들었고, 네, 이제 사실 부모님 분들도 많이 보고 이 방송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아 그렇죠, 주로 부모님들입니다. 네. 이런 거 이렇게 차단하시면은 안 됩니다. 아 여러분 네이버 막지 마세요. 네, 차라리 인스타그램 막으시고 관리자 여러분 인스타 막으세요. 네, 막는 것 자체도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작정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약간 면역력을 좀 높여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백신 아예 안 맞는 거랑 똑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아예 다 막지는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그 미디어 홍수에서 무균실이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면역력이 중요하겠어요. 네. 흙을 묻히고 돌아다닐 필요는 있다. 네. 근데 맨날 핵 폐기물만 만든다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네. 딱 맞는 비유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분들은 조금 이런 것들을 무작정 다 막기보다는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그냥 아예 인위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옳지 않은 거를 조금 설파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부모님들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건 저 어릴 때나 만고불변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한 관념이 많이 삐뚤어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뭐 대중 혐오나 대중 주권 혐오 혹은 뭐 정치에 대한 완벽한 양비론 모든 게 다 나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 주변에 오프라인에 살가운 사람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조금 약간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들하고 대화하게 되면 약간 훈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부모님들은 각 잡으면 훈계밖에 못해요. 네, 그죠. 너네 이런 거 보면 안 된다로 시작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그런 거를 조금 봐도 되는데 이렇게 좀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그죠.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10살 넘게 같은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면 하면 안 돼의 바운더리 정하는 거 말고 부모님이 다른 걸 해보는 경우가 없이 나이 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죠. 근데 이제 하면 안 돼라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 네. 사실 그것도 이제 저희 여기 이번에 시사인과 같이 함께한 이 프로젝트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이 기사에서도 사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데 아직 그 종이판으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번 주 오늘이 마감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접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종이판으로는 다음 주에 보실 수 있답니다. 네, 다음 주에 커버 스토리로 나오니까 꼭 한번 사서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네, 토끼풀 팀이 아예 다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꽤 유의미한 메시지를 저는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이 기사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저희가 쓴 기사에서 주장을 했지만 무조건 훈계하면 안 된다. 이 친구들이 극우가 된 게 이유가 있다 사실. 네, 그런 것들을 주장한 거고. 네, 사실 이런 일베 문화 자체가 이게 원래 일베에서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엔 일베 수준에 지나지 않았죠. 네, 원래 일베라는 조그만한 칸 안에서만 있었던 얘기인데 그게 일베를 뚫고 나왔어요. 네. 일베는 그대로 있죠. 지금도. 근데 일베가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는 시즌 2죠. 네. 온 도시를 뒤덮었어요. 네. 네. 일베가 죽었고 이게 요즘도 일베 하면 약간 미친놈이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네. 일베는 하면 안 되는 거라는 인식이 있는데 일베에서 하는 것들이 다 밖에서 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에 다 하고 있으니까 네. 일베를 흉볼 수도 없어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뭐 일베 문화가 왜 밖으로 누가 내보냈느냐, 누가 이거를 밖으로 방출했느냐, 이거를 조금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첫 그거는, 번째 예. 좀비 바이러스 어디서 나왔나. 네. 네. 사실 이 재래 언론이 이런 것들을 막 거창하게 분석하시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상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왜 그렇게 됐나를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 이런 게 지금 윤어게인 같은 게 빠져나왔으니까 노무현 조롱하고 이런 게 빠져나왔으니까 추후에도 다른 것들이 더 심한 것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일베에 들어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네, 아마 무언가가 어딘가에서는 잘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오염되는 건 계속 오염되는 걸 내뿜습니다. 네, 사실 지금 극우를 없애자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좀 없애야 된다. 그러려면 사실 그런 정보의 유출 창구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이런 어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개혁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저희도 내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약간 음지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학교 안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윤어게인 이런 것들 학교 안에서 그냥 다 같이 보고 선생님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조금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윤어게인을 집에서 방구석에 들어가서 보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 방구석에 들어가서 다 같이 공유하는 건데 그 방에 사실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데스크가 없죠. 네, 그죠. 그런 게 없으니까 사실 문제인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이 큰 담론 하에 교육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근데 한국 교육은 거기로 다가가는 게 너무 어렵죠. 그렇죠. 지금도 사실 뭐 학교에서 그런 거 하면은 애들부터가 이제 왜 진도 안 나가요? 이런 소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대구교육청에서는 그런 거 하다 잘리겠죠 아마 선생님들이. 예. 네, 이제 그래서 사실 진보적인 지역 에서라도 조금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오늘 이제 파주에서 그 지역에 충남 그 홍성군 네. 홍성면 홍동면 네. 홍성의 홍동면 학생들을 만나고 왔는데 네. 그 친구들이 이제 토끼풀 기사를 보면서 막 토론하고 그러는 수업을 했더라고요. 매체를 만들고 싶을 수도 있어요. 네, 그죠. 뭐 매체를 만들려고 제가 계속 권유를 했지만 네. 약간 팟캐스트 이런 거를 하신다고 안 되는 걸로 짚으시네요. 네.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이런 데서는 조금 힘든 게 사실이죠. 지금 있는 토끼풀도 없애려는 마당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활동을 사실 더 넓혀 나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는 극우인 척 행세를 하고 있거나 극우일 수 있는 14살 사람을 만나서 3시간 동안 친해지고 대화해서 이게 내란이다라는 답을 이끌어낸 얘기.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저도 계속 극우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극우라고 보면 안 돼요. 이게 극우일지 알 수 없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사실 극우라는 걸 인지하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철없는 어른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자꾸만 이야기를 하죠. 나이 이제 40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 요즘 애들은 입에 붙는 건 인류의 종특입니다. 네, 요즘 애들식의 사고 방식을 조금 버려야 된다. 네, 그걸 네. 버리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20대 청년들이 생활에서 접하는 미디어, 그 라이프 스타일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알아봐야 된다. 이 두 가지 얘기였는데 결국은 한 가지로 흐르잖아요. 오염원을 찾아라. 네. 앞으로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 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천착하시는 분을 만났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염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옛날부터 우파, 그러니까 극좌도 마찬가지 극우 정치인들은 메신저를 청년으로부터 키우려고 합니다. 네. 그게 돈이 덜 들고 가장 팔팔하고 열정적인 때라서 친위대의 역할을 합니다. 메신저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자유대학 이런. 예. 네. 그러니까 그 일베풀은 이명박이 뿌린 씨앗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지역의 로컬한 곳들은 옛날부터 공화정이 수립된 나라에 언제나 있었어요. 네. 못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늘 있었다고요. 네. 근데 왜 하필 지금 전 세계에 이 못된 소리를 하는 게 청년의 일반 문화가 됐지? 네. 저는 아직까지는 한 가지 가설밖에 없거든요.
메타. 아, 국가보다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닷컴 기업이 세상 모든 커뮤니티에 저촉을 받지 않는 상태로 모든 메시지를 다 퍼뜨릴 수 있는 그 가장 거대한 게 병원균이라면 이 모든 게 좀 설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뭐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뿐만이 아니라 그냥 알고리즘 전체가 사실 문제예요. 이제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 극우 친구들이 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나는 MBC 뉴스도 본다. MBC 뉴스도 보니까 나는 중립이다. 네. 인스타그램으로 이상한 것도 보지만 MBC 뉴스도 꽤 본다. MBC 뉴스를 왜 보냐? MBC 뉴스를 본 다음에 그걸 두드려 패는 인스타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네. MBC 뉴스를 두드려 패는 뭐 인스타그램도 보지만 MBC 뉴스를 두드려 패는 댓글을 본대요. 그렇죠. 이게 MBC 뉴스를 많이 안 보고 네. MBC 뉴스는 조금만 이제 건너뛰면서 이게 왜냐면 길잖아요. 조금만 저는 보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가끔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뉴스를 틀어놓고 댓글창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게 왜 뉴스 댓글창을 왜 그렇게 신뢰하는지 모르겠는데 뉴스 댓글창을 사실 그냥 익명이잖아요. 아무도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쓴 글들을 보고 있는 건데 뭐 MBC 뉴스보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아니 MBC 뉴스를 안 믿으면서 왜 MBC 뉴스에 댓글창은 딸린 댓글을 믿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리즘과 이런 어떤 인터넷 공론장 같은 것들도 네. 예, 조금 이 분위기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죠. 그 무제한의 표현의 자유가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서 정말 못된 짓을 떠들고 다니면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처럼 그러고 다니면 그걸 막을 권력은 결국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주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숲이나 아프리카 TV의 사례를 들고 싶은 게 자꾸 두드려 맞으면 바깥에는 가진 돈이 왜 국제시장에는 아프리카 TV가 가진 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언젠간 굽히게 되거든요. 예. 전 그래서 자본이 결국 극우화의 최고천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이 얘기를 들어주실 분을 만나서 그냥 떠드는 거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만국 공통으로 쓰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대 닷컴 기업들을 조질 수 있어야 전 세계 청년들이 극우에서 너무 빨리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사회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자면 이제 친해져야겠다. 네. 그죠. 네. 어쨌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서점도 있고 식당도 있는 몰에 가면 더 도움이 된다. 네. 만나면은 이제 사실 뭐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면 안 중딩은 되잖아요. 1시간 내로 친해질 수 있다. 네. 이게 친해지는 건 1시간이고 설득하는 건 2시간 정도. 네. 총 3시간이죠. 네. 네. 그게 내 아들, 딸이라면 그 시간 충분히 써볼 수 있죠. 네. 네. 좋습니다. 그냥 힌트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편집장께서 이것과 관련된 기획들을 계속 머리를 굴려가지고 만들어내다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실마리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죠. 네. 좋은 시작입니다. 네. 사실 뭐 아무도 이 대화했다는 콘텐츠 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저희 것도 조회수가 기사가 한 22분 읽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돼 있는데 한 20분 읽어야 되는 거를 5만 명 정도 보셨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드 투 리드 20분이면 아무도 안 읽는데 보통 네, 기사.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궁금하셨던 거예요. 다른 네. 사례가 없으니까 재래 언론에서. 네, 저희가 그래서 아마 저희 웹사이트 조회수 1위 기사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보고 그냥 기특해 정도가 아니고 조금 실제로 실천을 하셔야 될 텐데 부모님 분들은 실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방금 취업해서 인턴으로 들어간 재래 언론의 기자들이 이런 아이템 곧잘 내시거든요. 네. 근데 제 나이 또래의 편집장들이 잘라요. 네, 저 그게 가장 큰 네.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뵀어요. 뭐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니 우리 회사의 높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게 문제라는 걸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옛날이나 지금이 똑같아요. 네. 그거. 그래서 네. 제가 인스타그램 그런 분들한테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만드시라. 가계정을 하나 만드시고 네. 그리고 내가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리고 막 스크롤하는 영상 같은 거 찍어서 보내드리고 네. 그런 식으로 재래 언론분들도 많이 노력하셔야겠습니다. 아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문성호 편집장과 헷갈리는 임경빈 대표도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문성호 편집장하고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JTBC에 있을 때 일베가 지금 극우의 미래다라고 자꾸 얘기해도 네. 아무도 안 받아줬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럼 자영업을 해라. JTBC에서 못하면.
그리고 저렇게 됐고요. 네. 네. 아무튼 토끼풀의 히트작을 하나 더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다음 주에는 좀 덜 바쁘길 바랍니다. 가급적 다음 주에 또 봬요, 문성호 편집장. 네, 네, 좋죠.